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2년 전 사랑이라고 믿었던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예비 남편과 만난 후 겪었던 일은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제 월급을 꿀꺽하려는 시댁과 예비 남편을 만나 제 인생을 망칠 뻔했으니까요.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저는 예비 시댁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이 제 수입과 재산을 이용하려는 음흉한 계획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농락했던 예비 시댁과 예비 남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며 짜릿한 복수를 하게 되었죠. 제가 과연 파렴치한 예비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지키며 그 인간 같지 않은 예비 시댁과 예비 남편에게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해주었는지 지금부터 그 숨막히고 긴박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비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정말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게 정말 다정했고 능력까지 갖춘 괜찮은 사람이었죠. 곧 다가올 예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 마음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죠. 남편에게 듣기로 시부모님 두 분 다 이미 노후 준비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었고 어차피 제가 예비 남편의 집안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예비 시댁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는 예비 남편의 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모든 것이 제 착각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지옥으로 변했던 겁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에는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이지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비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되어 야근하는 날 저녁까지 포장해서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주차한 차 안에서 같이 저녁을 먹곤 했죠. 자기야, 오늘도 고생 많았지? 내가 이 근처 맛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사왔으니까 우리 일단 저녁부터 먹자. 자기 퇴근할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려줄게. 자기야, 늘 매번 고마워. 내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운이 난다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자기야,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마. 자기 곁에는 내가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힘내볼게. 정말 고마워.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항상 저를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는 예비 남편을 보며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예비 남편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점점 커졌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저를 배신 안 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거죠. 예비 남편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때까지 예비 시댁도 저에게 엄청 잘해주었거든요. 예비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저도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빌라에서 예비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소박하니 정 많은 분들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분들이 정말 천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긴장하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예비 시모가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니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왔네. 어서 와요, 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하도 자랑을 해서 도대체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제야 얼굴을 보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뒤 저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제 좋아하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지은이 네가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우리 민준이가 네가 이거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만들어봤다. 내가 돼지고기 듬뿍 넣어서 끓여봤어. 많이 먹어, 우리 예쁜 며느리.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밥도 복스럽게 먹고 아주 좋네. 예비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그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남들은 시부모님 문제로 결혼 전부터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친구들한테 저희 예비 시댁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두 부러워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고 예비 남편까지 전부 좋은 사람들이라 저에게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느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올가매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예비 시댁에 대해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예비 시모에 저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저를 예뻐해 주시나 싶었는데 그 관심이라는 게 점점 이상해졌으니까요.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거는 이미 진작 말씀드려서 예비 시부모님이 알고 계셨지만 특히 제가 업무가 특수 직종이라 같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월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시부모님은 저의 월급이며 적금에 심지어 제가 가진 재산 같은 돈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가끔 거두셨고요. 지은이 너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월급도 두둑하게 받겠구나. 그래서 혹시 적금이나 주식 같은 거는 가지고 있니? 재산은 또 얼마나 모았고? 우리 지은이는 회사에서도 잘 나가니까 당연히 재산도 많이 모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 덕 좀 볼 수 있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지은이 정도면 두둑하게 많이 모았지 않겠어? 며느리 덕분에 우리도 앞으로 호강할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우리가 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 얻었다니까.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이한테 그걸 왜 묻는데? 그러면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몰라? 엄마랑 아빠가 자꾸만 그러면 나 지은이 데리고 집에 안 와. 알았다 알았어. 얘는 뭐 그리 흥분을 하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그래, 나도 대기업 다닌 며느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궁금해서 그랬어. 별 뜻 없었다. 정말이야? 물론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에 저는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딱 봐도 낌새가 이상해 보였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말하는 분위기가 제 재산을 몹시 궁금해하면서 바라고 있다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는 내색은 안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이 맞는 선택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비 남편이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하는 건 맞지만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 생각지 못한 시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예비 시부모님이
예비 남편과의 결혼으로 저에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에게 무언가 물질적으로 크게 바라는 게 있는 거라면 이 결혼을 없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판단이었죠.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돈 문제만큼은 무서워지는 게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봐서 예비 남편에게 예비 시부모님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 말을 예비 남편에게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배신과 함께 마침내 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일단 저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판단하기 위해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을 계속해 지켜봐야 했기에 일부러 자주 예비 시댁에 방문했거든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저는 예비 시댁에 놀러 갔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예비 남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그날 저녁에 예비 남편이 회사 일로 마무리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을 나오고 나니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예비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하도 예비 시댁에 자주 가다 보니 예비 시부모님이 알려주셔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놓고 와서 다시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서서 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되었죠. 치은이 그거 조금만 꼬시면 넘어올 것 같으니까 잘 한번 구슬려 보자고. 나도 죽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가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든 우리도 이번에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파트 지은이 보고 사달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 우리도 잘 나가는 며느리 둔 덕에 남들처럼 번쩍번쩍한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자고. 상상만 해도 아주 신나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돈으로 두 분 살 수 있는 아파트 사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얘는 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일단 월급 받으면 네 돈 지은이한테 주지 말고 꼬박꼬박 잘 모아야 한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야. 절대로 한 푼도 지은이한테 뺏기면 안 돼? 알았어.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지은이한테 엄마랑 아빠가 살 아파트를 어떻게 사달라고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살려고 하니까 아파트 좀 사달라고 하면 지은이 성격에 절대로 안 사줄 것 같아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못 찾겠어. 얘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은이한테 고지고대로 너희 아빠랑 내가 살 아파트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너희 신혼집 사는 것처럼 지은이 속여야지. 그러니까 지은이 고거한테는 너희 신혼집 사는데 우리가 얼마 보태주는 것처럼 꼬신 다음에 대출금은 지은이한테 갖게 하고 엄마랑 아빠랑 그 집에서 들어가 사는 거다. 아파트 일부 비용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팔아서 마련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대출금을 지은이한테 갖게 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 월급으로 대출금 내면 되니까 집 계약하자. 어차피 지은이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거면 지은이가 버는 돈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니들이 아직 젊으니 전셋집 아무데나 얻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감히 며느리 주제 시부모님이 아파트 살겠다고 대출금 좀 갚아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겠어? 아주 너랑 결혼만 해봐. 내가 그거 찍소리도 못하게 제대로 교육시켜 놓을 테니까. 당신 말이 맞아. 며느리 돈이 다 우리 집안 돈 아니겠어? 네 엄마 말대로 너희가 계약하게 될 신혼집은 우리 둘이 들어가 살 테니까 너랑 며느리는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알아서 해라.
엄마, 그런데 지은이가 중간에라도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분 나빠서 싫다고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결혼은 안 하긴 왜 안 하냐? 이 엄마가 지은이 어떻게든 잘 구슬려 볼 테니까 아들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아무 걱정 말고. 알겠지? 알았어. 그러면 나 정말로 엄마만 믿는다.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역시 내가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여자를 고르길 잘한 것 같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의 대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부모님까지 결국 철저하게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점점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거실에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비 남편이 저에게 그랬다는 것이 정말 믿기 힘들었거든요. 배신감과 분노에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던 거예요. 저에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려 했던 새 인간들에게 아주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 세 사람에게 뒤통수 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일부 돈을 내고 나머지는 저한테 덤탱이를 씌워서 아파트 대출금을 갚게 할 속셈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의 계획에 넘어가는 척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속해 예비 시부모님 아파트를 계약하게 만든 후 예비 남편 놈과 확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부모님 모두 대단히 곤란하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복수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예비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조금의 의심도 느끼지 못하도록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나야 잘 있지. 그나저나 지은아, 내가 너에게 알려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 기쁜 소식이라뇨? 어머니 어떤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너희 신혼집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지? 저게 그래서 말인데 네 시아버지랑 의논해서 너희 신혼집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 그것도 무려 30평짜리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너희 신혼집으로 사주기로 했어.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한테 신혼집으로 속여 대출금을 갚게 하면서 저한테 신혼집이라고 속인 아파트를 시부모님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야기했죠.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로 저희 신혼집 시댁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니까? 대신에 우리도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이요? 사실 아파트가 꽤 비싸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아파트 살 때 아파트값 3분의 1만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지은이 네가 네 월급에서 매달 갚는 게 어떻겠니? 내 이야기는 집 대출은 우리 아들이 받고 이자랑 원금이랑 지은이 네가 내자는 거다. 솔직히 우리 쪽에서 너희 아파트 사주는데 돈 보태는데 우리 아들까지 같이 대출금을 내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지은이 네가 30년 정도 대출금 내면 그 집 너희 거 되는 거다. 어때? 정말 지은이 너한테 기쁜 소식이지? 세상에,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아파트 제 거 되는 거 맞는 거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공짜로 집 생기는 건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저희 신혼집까지 사주시는 시부모님을 만나고 제가 복이 많네요. 걱정 마세요. 월급으로 대출금 갚는 거 문제 없어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이냐?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파트값 3분의 1만 낼 테니까 지은이 네가 다 갚는 거다? 지은아, 정말로 잘 생각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그러면 어차피 너희 회사 일도 바쁘고 집 알아보기도 힘들 텐데 네 시아버지랑 나랑 집 알아보고 연락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 아유, 신나라. 어서 집 보러 가야지. 네, 어머니. 그러면 저야 고맙죠. 그러면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부모님까지 얼마나 멍청한지. 제 말에 속아 넘어갔고 진짜로 예비 시부모님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에 있던 것인지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해버렸던 겁니다. 어차피 저한테는 신혼집이라고 했지만 당신들이 살 집이니 멋대로 계약을 한 것이죠. 그것도 제가 아닌 예비 남편의 이름으로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진짜 그 뻔뻔함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잘했다고 해드렸어요. 그래야 나중에 예비 시부모님이나 예비 남편이 받게 될 충격이 커질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면서 예비 시모가 저를 다시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안가 왜 저를 시댁으로 불렀는지 그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었죠. 저기 지은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너희들 신혼집으로 계약한 집 말이다. 일단은 집이 어떤지도 알아볼 겸 나랑 네 시아버지가 먼저 들어가 살아보면 어떻겠니? 우리가 솔직히 일평생을 빌라에서만 살아서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 어차피 이미 너희 아파트나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아파트에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대신 그 아파트 우리가 살아도 명의는 우리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집은 너희들 집이니까 약속대로 지은이 네가 아파트 대출금은 계속 내주기로 하는 거다? 너희들이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 동안 신혼집은 전세나 월세로 알아봐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니? 당연히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건 우리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너희 두 사람 위해 하는 말이니 잘 새겨들여야 한다. 솔직히 너희는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데 나랑 집사람이랑 이런 낡은 빌라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 후에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신혼집으로 하기로 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는 것도 전부 너희 두 사람을 위한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지은이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잘 결정해야 할 거다. 본인들 욕심에 저 이용해서 아파트로 들어가 살 생각이었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예비 남편 놈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그런 예비 시부모님의 편을 들고 나섰던 것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효도하는 셈 치고 이해해줘. 대출금이야 자기가 돈 잘 버니까 자기가 잘 갚아나가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살아도 어차피 우리 집인데 부모님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잖아. 내 말 이해하지? 맞아. 내 생각에도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혼집으로 하기로 한 아파트 두 분이 살게 해드리자.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자기야, 그게 정말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와, 역시 내가 여자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세 사람 다 전부 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멍청하게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마음껏 즐거워해보라는 심정이었죠. 어차피 나중에 울게 될 사람은 바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었으니까요. 본인들 멋대로 비싼 아파트까지 계약해놓고 나중에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아주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부모님의 탐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아주 호구로 알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속아 넘어가는 척을 하자 마침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던 거예요. 저를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정작 멍청한 사람들은 본인들이면서요.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으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지은아, 다른 게 아니고 너한테 요구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 네, 어머니? 저한테 요구할 거요? 그래, 다른 게 아니고 너희 결혼식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희 예식장 잡는 거랑 신혼여행 비용이랑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면 어떻겠니? 너야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지 않니? 우리 아들이랑 물론 너처럼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지만 솔직히 네가 더 잘 버는 것도 사실이고 남자는 살면서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지금 예식장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요? 그거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 대출금 비용 내는 대신 민준 씨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거 민준 씨도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면 뭐 이런 걸 나 혼자 결정했을까 봐? 그리고 너는 애가 내라면 낼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긴 한 건 맞니?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너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수밖에. 정말로 너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고 싶어서 그러냐? 네? 어머니 파혼이라뇨. 제가 민준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예식장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네가 결혼식장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 전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예비시댁은 정말이지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를 이제는 그저 자신들의 돈주머니이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 보였죠. 사람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저도 중간에라도 세 사람이 반성하면 그만두려고 했지만 저에게 점점 악하게 구는 예비시댁과 예비남편의 모습에 끝장을 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신혼집 아파트로 이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인의 앞날도 모르는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새 아파트에 신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마치 꿈에 그리던 궁전의 입성이라도 한 듯 들떠 있었죠. 드디어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에게 복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예비 남편 놈이 대출받은 대출금 갚을 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불안한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아파트 대출금 갚는 날이 다가와서 연락 한번 했다. 어떻게 돈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아파트 대출금 갚는 날 바로 돈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지. 아주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해야 할 거다. 아니면 국물도 없어. 알겠지? 제가 무슨 남자의 목숨 건 여자도 아니고 예비 시모는 제가 예비 남편 없으면 큰일 날 사람처럼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번 일로 꼴도 보기 싫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예비 남편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 후 대출금 갚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당연하지만 대출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며 예비 남편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저에게 전화해 화까지 내기 시작했죠.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우리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대출금 오늘까지 분명히 보내기로 해놓고 왜 아직 안 보내는 건데? 오늘까지 입금해야 하니까 당장 보내라. 너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장 대출금 보내. 어머니, 제가 미쳤어요? 제가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는 아파트 대출금을 보내야 하는데요? 두 분이 살려고 들어간 아파트면 두 분이 알아서 내셔야죠. 너 지금 말 다 했냐? 여기 우리 부부가 죽으면 너희가 들어와 살 너희 집 아니니? 그러면 엄연히 여기 아파트 너희들 건데 왜 대출금을 우리가 내? 그리고 처음부터 네가 우리가 살 여기 아파트 대출금 갚아주기로 하고 들어온 거 아니냐? 제가 언제요? 저는 분명히 처음에 저랑 민준 씨가 사는 신혼집에 대해 대출금 갚는다고 했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 갚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는데요. 그리고 아파트값 3분의 1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내고 나머지는 저보고 갚으라는 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뭐야? 그러면 정말로 지금 대출금을 못 내겠다는 그 소리냐? 만약 정말로 네가 대출금 안 보내서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전부 네 탓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가 너 절대 용서 안 해. 이럴 거면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파혼해라.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꿈도 꾸지 마. 어머, 하나도 안 무서워라. 아무튼 이런 거로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예비시모가 전화기로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후 예비시모뿐만 아니라 예비 남편에게까지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제는 저를 설득하기 위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요. 지은아, 조금 전 전화는 내가 심했지? 갑자기 네가 아파트 대출금을 못 갚는다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랬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고 그러면 우린 이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아파트 대출금 좀 보내다오. 자기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 자기가 갚아주기로 했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 이러다가 대출금 못 갚고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울고불고 난리야. 자기야, 그러니까 나 정말 사랑하는 거면 대출금 좀 갚아주라.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랑 다 죽게 생겼어.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나 파산할지도 몰라. 자기 정말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 하지만 결국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전화와 문자를 계속 받지 않았고 저를 회유하려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는 저에게 다시 화를 내며 계속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매정하다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이면 파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계속해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줄기차게 말하는 그 파혼을 직접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자는 예비 시모의 연락에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을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홀로 시댁에 찾아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니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죠.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배신이고 배반이다. 우리는 너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엄마 말이 맞아. 자기는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깟 대출금 갚아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설마 자기 정말로 나랑 파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아들, 이런 거는 말로 해서 필요 없다. 그냥 당장 파혼해버려라. 지은이 너가 잘 모르나 본데
어차피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이깟 대출금 갚아줄 여자 얼마든지 줄 서 있다고. 어디서 뭐 잘못 처먹고 단체로 식중독이라도 걸린 건가? 진짜 지랄들 하고 있네. 한가족은 무슨 한가족? 니들 같은 한가족 있다가는 내 인생 12번도 더 족쳤겠다. 그리고 그깟 대출금? 그러면 그깟 대출금 왜 못 갚아서 나한테 갚아달라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건데?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거면 니들 스스로 직접 갚던지. 지은이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족을 쳐? 그리고 지금 니들이라고 했냐? 그래요, 니들이라고 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니들이라고 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너 정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가 아주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너 이럴 거면 진짜로 우리 여기서 끝내자. 당장 파혼해! 파혼하라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좋아요, 해요, 그 파혼. 나도 기다렸던 소식이니까. 내가 당신들 속셈 모를 줄 알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저 신혼집 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저한테 2분 사는 아파트 대출금 갚게 하려던 속셈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민준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나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부모님 아파트 해줄 욕심에 같이 날 속일 생각을 하느냐고?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우리가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너를 속여서 대출금을 갚게 하려고 해. 전부 네 착각이고 오해다. 어허라, 너 이제 보니까 대출금 갚아주기 싫어서 우리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지? 우리 그렇게 악독한 사람도 절대 아니라고. 그래 자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우리가 왜 처음부터 자기를 속이긴 왜 속여? 그냥 중간에 엄마 아빠가 우리 신혼집 보러 다니다가 집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라고. 절대로 처음부터 자기 속여서 우리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끝까지 그렇게 발뺌을 하시겠다? 자기 부모님이랑 짜고 아파트 살게 하려고 나 속여서 대출금 갚게 하려던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미 3사람이 하는 대화 엿들어서 전부 알고 있었다고. 엿들었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전에 자기네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부모님이랑 나 속여서 자기 부모님 아파트 사게 하면서 그 대출금 나한테 갚게 하자고 3사람이서 작당하는 소리 전부 들었었다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할 거야? 내가 니들 호구인 줄 아느냐고? 이 증거를 보고도 어디 발뺌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리고 저는 바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저에게 아파트 대출금을 갚게 하자며 작당 모의했던 녹음 파일을 핸드폰을 열어서 들려주었죠. 사실 그날 제 핸드폰을 거실에서 찾으면서 혹시 몰라 시댁에서 나오기 전 3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놨었거든요. 핸드폰을 거실에서 찾은 후에 녹음한 것이었지만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게 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부모님의 반응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정말 당황했는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의 동공도 흔들리고 있었죠. 3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가 먼저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요. 지은아, 전부 오해다. 네가 대화 일부분만 듣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건 다 너희를 위한 말이었어. 그 뒤에 우리 셋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다가 꼭 너희한테 돌려주자고 했다. 우리가 설마 너를 속이겠니? 부모로서 그저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랬을 뿐이야. 이게 진심이다. 그래 지은아,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말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너를 속일 수 있겠니? 네 시어머니 말대로
그저 너희가 빨리 자리 잡아서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설마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려는 건 아니지? 네가 파혼하면 그 비싼 대출금은 누가 갚아주니?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다오. 자기야,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나 떠나지 마. 나 아직 자기 사랑한다고. 자기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단 말이야. 사랑 무슨 사랑? 너는 사랑하는 사람 뒤통수도 치니? 그리고 오해는 무슨 오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살려고 아파트 대출금 갚게 하려고 저 속이려고 했던 게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 정말 민준 씨랑 파혼할 거예요. 평생 같이 산 사람 살기도 전부터 뒤통수 치려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고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제가 없습니다. 어디 그 비싼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서 당신 아들이랑 같이 살아줄 여자 잘 찾아보든지. 아이, 자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게. 난 그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우리 결혼해야 하잖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니, 너 같은 인간은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해. 그게 세상 여자들 도와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디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 평생 갚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영원히 빠이빠이다. 그렇게 저는 카페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망연자실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의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괜히 아파트 가지고 싶어서 욕심 부리다가 대기업 다니는 잘난 며느리까지 놓치게 생겼어. 그 비싼 대출금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 그걸 누가 다 갚느냐고. 아들아, 이걸 어쩌면 좋으니? 어서 가서 지은이 좀 잡아봐라. 이렇게 끝나면 우리 다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고 쫄딱 망한다고. 나도 몰라. 이게 다 엄마랑 아빠 때문이야. 괜히 욕심 부려서 나까지 인생 완전히 망했다고. 이건 꿈일 거야.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제대로 된 복수도 해주었고요. 어차피 그때가 제가 말만 했었지 아직 예식장을 보면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도 제대로 정하지도 않았을 때라 손해보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손해라면 예비 시댁과 예비 남편이 제대로 지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 예비 남편을 아는 지인에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말도 아니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저와 파혼 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고생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전부 뻥이었던 거예요. 예비 남편의 월급으로 예비 시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돈으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의 세 식구 생활비에 대출금까지 갚으려고 하니 또다시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해 예비 남편의 이름으로 산 예비 시부모님 아파트를 급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예비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시세가 폭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아파트를 팔 수도 없게 돼서 예비 남편네는 완전히 빚쟁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은 많이 힘든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까지 갑자기 저희 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두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곤 또다시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지은아, 제발 우리 좀 한 번만 도와줘라. 이러다가 우리 정말 전부 망하게 생겼다.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고 이리저리 빚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한계가 오고 말았다고. 우리 아들이 이제 카드까지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될 판이라고. 우리 가족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지은아, 네가 그동안에 우리 잘못들 전부 용서해주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에는 진짜 아파트 명의 네 이름으로 이전해 줄 테니까 대신 대출금 좀 전부 갚아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자기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잖아. 너처럼 좋은 여자를 눈앞에서 놓치고.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좀 줘. 진짜 나 혼자 그 비싼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고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탈모까지 생겨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어. 나랑 다시 시작하면서 내 머리카락이랑 내 인생 좀 살려주라.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며 정말 한심했습니다. 저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다시는 저에게 미련을 가지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파 한 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파로 예비 남편 놈을 후려팼죠.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시작할 것 같냐? 이거나 처먹고 떨어져라.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는 제 행동에 당황해서 도망가고 말았죠. 그리고 전 바로 그날 예비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죠.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혼을 내줄 예정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후로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비 남편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살던 빌라를 팔았던 금액도 건지지 못했다고 해요. 그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은 월세 빌라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 남편만 믿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던 예비 시부모님도 일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본받아 인생을 우습게 보고 쉽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비 남편도 이젠 좀 정신을 차리고요. 사람이 남을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다가는 얼마나 큰 대가가 따라오는 것인지 부디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아서 승진도 했고 제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파혼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예비 시댁과 예비 남편의 진짜 본색을 알고 빨리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결혼 생각은 없어졌지만 누군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 조건이 아닌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더욱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